한국에서 레버리지를 현명하게 써서 부자가 되는 법, 빚이 아닌 지렛대로 인생을 들어 올리기. 사람들은 흔히 빚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레버리지는 나쁜 게 아니라 잘못 쓴 빚이 나쁜 거다. 한국처럼 자산 가격이 빠르게 움직이고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박혀 있는 나라에서 현금만 쥐고 있는 사람은 결국 뒤처집니다. 반면 좋은 부채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자산 상승의 파도를 탄다는 걸 지난 20년간의 부동산 그래프가 보여줬죠. 레버리지의 본질, 빚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기술. 레버리지를 단순히 돈을 빌려 투자한다로 보면 위험하게 들리죠. 하지만 본질은 미래의 내게서 돈을 빌려 현재의 기회를 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30세 직장인이 있습니다. 월급은 350만 원, 저축은 3천만 원이죠. 이 사람이 지금 3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의 이자가 12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3억짜리 구축 아파트를 샀다고 해봅시다. 10년 뒤 그 아파트가 4억이 됐다면 1억의 상승분을 얻는 동안 내 돈은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지렛대 효과, 즉 레버리지의 본질입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은 평범하게 살고 돈으로 시간을 사는 사람은 부를 이루죠. 한국형 레버리지의 대표적 형태, 부동산과 신용대출. 한국은 특이한 나라입니다. 미국처럼 모기지가 자유롭지도 않지만 동시에 신용이 좋은 직장인이라면 꽤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레버리지 수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담보로 자산 확대. 신용대출, 개인 신용도를 기반으로 투자 자금 확보. 예를 들어 직장인 A씨는 4년차 대기업 근무자입니다. 연봉은 6천만 원, 신용점수는 900점대죠. 이 사람은 신용대출로 1억을 빌릴 수 있고 그 돈으로 전세 레버리지 구조의 갭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가율이 80%인 3억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2.4억으로 세놓고 본인 돈 6천만 원과 대출 1억으로 매수하는 구조죠. 10년 후 3억이 4억이 되면 상승분 1억은 고스란히 자기 몫이 됩니다. 물론 단순 계산이지만 부채를 잘 관리한다면 빚이 아닌 자산이 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예죠. 빚으로 망하는 사람과 빚으로 부자 되는 사람의 차이.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레버리지로 망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될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빚의 방향성입니다. 망하는 사람은 소비를 위해 빚을 내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생산 자산을 위해 빚을 냅니다. 즉, 아이폰을 할부로 사고 자동차를 리스로 끌고 명품을 신용카드로 사면 그건 부채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더 큰 부동산을 샀거나 신용대출로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현금 흐름을 만든다면 그건 자산을 키우는 레버리지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쓰는 방향이 나를 부자로 만드는 쪽이냐, 가난하게 만드는 쪽이냐가 갈림길이에요. 실제 한국의 레버리지 성공 사례들 하나씩 볼까요? 사례 1. 30대 직장인, 갭 투자로 자산 10배 성장. 서울 강서구에 사는 33세 김모 씨는 2016년에 4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세 가율이 80% 이상이던 시기에 수도권 구축 아파트를 2채 매수했습니다. 그때 은행 대출을 풀로 활용했죠. 2021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그의 순자산은 4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 하나, 좋은 시기에 레버리지를 쓴 것뿐이었어요. 사례 2. 20대 후반 IT 직장인, 신용대출로 배당주 포트폴리오 구성. 28세 이모 씨는 안정적인 직장을 기반으로 신용대출 5천만 원을 활용했습니다. 그 돈으로 고배당 ETF 배당 성장주를 매달 꾸준히 매수했죠. 1년간 배당금으로 월 3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투자 수익이 아니라 타인의 돈을 빌려 나만의 현금 기계를 만든 사례입니다. 사례 3. 자영업자, 리스와 대출을 활용한 사업 확장.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한 대표는 처음에는 5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매장이 안정화되자 리스와 신용보증재단 대출을 이용해 두 번째 매장을 열었죠. 그 결과 월 수익률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레버리지를 단순히 투기가 아닌 확장의 도구로 쓴 거예요. 레버리지의 위험을 다루는 기술.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붙는 단어가 있죠. 위험. 맞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레버리지의 핵심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한도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대출금리 변동에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은 있는가? 자산이 하락했을 때 나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레버리지는 칼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답을 명확히 알고 들어가면 레버리지는 당신의 승진 로켓이 됩니다. 한국형 레버리지 전략 3단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1. 신용을 자산으로 본다. 한국에서는 신용 점수가 사실상 금융 자산입니다. 은행은 당신의 신용을 평가해 금리를 정하죠. 따라서 신용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자체가 부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카드 연체, 단기 대출 남용, 현금 서비스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를 짠다. 레버리지를 쓴다는 건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자보다 더 큰 수익을 만드는 구조, 즉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월세형 수익, 주식이라면 배당금 또는 커버드 콜 ETF, 사업이라면 고정 매출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3. 레버리지의 출구 전략을 설계한다. 많은 사람이 사는 법만 배우고 파는 법을 몰라 망합니다. 레버리지를 쓸 때는 반드시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시세 상승 시점에 일부 매도 후 대출 상환, 주식은 배당금이 이자보다 커지는 시점에서 대출 축소, 이런 식의 회수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진짜 부자들의 레버리지 철학, 진짜 부자들은 빚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빚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를 고민하죠.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돈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건 가난한 사람의 조언이다. 하지만 남의 돈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부자의 기술이다. 한국의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초기에는 적당한 위험을 감수한 레버리지로 자산을 불렸습니다. 즉, 레버리지는 절대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통제된 위험 아래에서만 사용하는 똑똑한 도구일 뿐이죠. 당신에게 필요한 건 용기 있는 계산기. 결국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닌 계산입니다. 무섭다는 이유로 레버리지를 피하면 기회는 언제나 남의 손에 갑니다. 하지만 계산을 정확히 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현금 흐름이 뒷받침된다면 레버리지는 당신을 다른 계층으로 옮겨주는 사다리가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레버리지는 빚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기술이다. 소비가 아닌 생산 자산에 써야 부를 만든다. 신용을 자산처럼 관리하라. 현금 흐름으로 이자를 커버할 구조를 짜라. 출구 전략을 설계하고 감당 가능한 위험만 진입하라. 한국은 여전히 레버리지의 나라입니다. 정부 규제가 심해도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걸 볼 눈이 있는가,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용기 있는 계산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레버리지를 다룰 줄 아는 사고방식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시대, 현명하게 빚을 다루는 사람이 결국 부를 이깁니다. 레버리지는 두 얼굴을 가진 동전과 같다. 하나는 위험이지만 다른 하나는 기회다. 어느 쪽을 보느냐는 오직 당신의 선택이다.